자, 안녕하세요. 굿방입니다. 오늘 3월 24일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시장 잘 보내셨나요? 좀 우려했던 것보다 뒷심이 너무 좋았죠? 항상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왜 맨날 우리 증시는 국장은 맨날 뒷심이 없어. 막 이랬는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런 힘을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수급적인 부분도 크게 개선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자, 일단은 잠깐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일단은 저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제롬 파월이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키워드를 많이 써요. 신속하게.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일단 가장 크게 시장에서 작용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유가가 재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러시아 리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주요했던 건데, 이거 말씀을 드렸었나? 원래 유가가 예전에 이제 전쟁 당시에 130달러에서 150달러가 전망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130달러 터치하고 쭉 내려왔죠. 100달러 미만까지. 자, 그리고 쭉 내려왔었을 때 새로운 전망치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15에서 12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를 보고 넘겼던 게 예전에 이 수준을 넘어서진 않는 전망치구나 라고 해서 좀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약간 요거를 다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러시아의 뭐 송유관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에서 또 수익 금지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서 요렇게 좀 올라왔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유가가 또 고점을 찍었으니 또 하락을 하겠지 뭐 이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뭐 미국 금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이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약간 분위기 기조가 조금 바뀌었어요. 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게 벨라루스의 참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또 전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벨라루스가 참전을 하더라도 저기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 국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벨라루스만 더해진 거니까 또 이것도 여차여차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제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어 약간 근데 그러한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런 조짐에 대해서 우려감은 조금은 키울 수가 있는 게 이제 벨라루스 참전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은 계속해서 이제 한 달째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인데, 좀 인류에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생화학 무기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핵무기, 수소폭탄 뭐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3차 세계 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참전국들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인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러한 것들만 안 나오면은 저는 시장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조짐이 좀 나올 가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기는 해서 좀 문제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시장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요런 거에 따른 대응만 좀 재빠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진행하기 전에 수선주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상한가 파동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한성기업, 그 다음에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신라 SG. 네. 자, 뭐 두 개의 종목이 상한가 가는 파동이 나왔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내일이죠. 25일 일정이 남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수혜도 나올 수가 있다.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25일 내일 딱 타임 일정에 맞춰가지고 오늘 상한가 파동이 나왔어요.
요걸로 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이 계셨다면 좀 좋았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또 오늘 또 뉴스 읽어보면서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거, 또 지켜봐야 될 것들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싸이월드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원스토어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승인 났었고요. 오늘은 이제 애플 앱스토어까지 승인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제 4월 2일 날 오픈만 이제 앞두고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뭐 NH벅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니뮤직, 오늘 이제 고점에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4월 2일까지 정말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애플 앱스토어까지 있었다니. 자, 일단 뭐 마지막으로 한번 싸이월드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저는 이제 예전에 진짜 SNS 생태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작을 한 게 이제 싸이월드였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는 이 싸이월드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빠르게 좀 캐치를 했던 편이었는데, 어, 정말 저는 SNS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지금 기존의 생태계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그 기조가 좀 보였던 게 이제 클럽하우스 등 이제 새로운 SNS에 목말라하는 소비자들이 눈길이 자꾸 돌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까지 이제 결합이 되었고요. 이제 그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P2E 게임 해가지고 한참 이제 또 급등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이제는 돈 버는 SNS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이제 싸이월드가 되는 건데, 어, 예전에 이제 큰 SNS 생태계를 보면은 저기 뭐죠? 트위터, 그 다음에 또 뭐야? 트위터 말고 제가 SNS를 안 해가지고 근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트위터, 그 다음에 저기 메타로 바꿨던 게 뭐였죠? 암튼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이제 IT 업계에서 세상에 이제 SNS를 점령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좀 신선함이 뭐냐면은 이제 싸이월드가 이 돈 버는 SNS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겁내게 잘 되면은 네, 세계 SNS 생태계를 바꿔버릴 만한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이제 이 싸이월드 Z가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까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일단 오픈하게 되면은 제 흑역사를 지우는 거에만 집중을 할 건데, 일단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제 한번 기회를 줬었을 때는 매매가 가능했겠지만 상승은 나오겠지만 조금 애매하다. 차라리 이제 저점이 있는 지니뮤직이나 이런 걸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뭐 지니뮤직은 이제 CJ ENM 쪽으로 좀 잘 엮여가지고 파동이 크게 나왔었고요. 아무튼 네,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 세계 SNS 판도를 바꿔버릴 만한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컨텐츠 쪽이나 뭐 케이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나왔었는데, 정말 이런 IT 쪽에서도 아니면은 이제 미래 기술 산업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가상화폐 지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가 된다라든지 이런 IT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시멘트 얘기고, 시멘트는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러시아산 목재 가격, 가구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1년치 사재기란다. 러시아산 목재 가격이 이달 들어서 20% 인상 조짐이 있다. 자,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뭐 러시아가 세계 그 목재 그 산림 지역이 세계 5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 원체 땅덩어리가 넓긴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급이 해결이 안 돼요. 러시아를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중국도 나서봤고 호주 쪽에서도 이게 공급망 개선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달부터
시멘트 대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상승은 줬어요. 다음 달에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재에 대한 것도 이제 새롭게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근데 목재는 어 솔직히 이제 공급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은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목재는 엄청 많잖아요. 산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가격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동안 이제 러시아 목재를 쓴 이유는 이제 가격적인 이유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뭐 남미 지역이든 뭐 호주 지역이든 목재 싼 곳은 되게 많아요. 태국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저는 네,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봐야 되는 게 지금 건설주가 오늘도 뭐 일성건설이 상한가를 가고 건설주 테마가 엄청나게 강세 테마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미 많이 올랐어요. 자, 어차피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시멘트 부분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요 정책으로서 이제 건설주가 많이 부각을 받은 건데 이제는 현실로 돌아왔었을 때 그러면은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돼야 되는 게 일단은 시멘트나 이런 목재 이러한 이제 재료들 있죠, 재료들. 요런 것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 자, 요런 개념으로 예전에도 제가 저기 3.1기업공사로 이제 유승민을 언급을 했던 게 정책을 펴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은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의석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좀 못 가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뭐 매집이나 뭐 이렇게까지는 해석할 수가 없는데 이제 4월달이 다가오잖아요. 4월달이 되면은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시멘트 가격 인상, 자, 요런 것도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도 결국에는 LG화학 중심으로 상승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장비주, 그다음에 소재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후속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후속적인 수급 이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제 재료나 소재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대북 관련주가 엄청 갔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막 만나가지고 막 저기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선을 넘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평화적인 분위기 무드가 조성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고려 시멘트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건설주, 토목주 움직이고 고려 시멘트 이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한일 현대 시멘트로 흐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멘트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참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한국 가구 기억들 아시죠? 그 다음에 뭐 NX, 그 다음에 오하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이런 이제 가구 인테리어 관련주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흐름에서도 이미 건설주가 많이 흔들어 놨고 충분히 이런 쪽으로 이제 안에 넣을 것들 아니면은 이제 재료들 이쪽으로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가격 인상까지 엮여져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설주는요. 지금 건설주나 원전주는요, 소위 이제 제가 충분히 이제 매집을 해가지고 이슈가 됐을 때 여유롭게 팔 수가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시그널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수급적인 부분, 자, 요런 걸로 해가지고 천천히 매집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최대한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미리 좀 예상을 해보고 모멘텀을 미리 좀 파악을 하는 취지가 좀 더
강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길이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이 디지털 화폐 도입 최종 결정은 아직 자 금융 안정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일단은 디지털 통화가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장해야 하는 점도 언급을 했다. 자금 세탁 방지 뭐 등.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의회와 이해 관계자들의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예전에 요거 관련돼서 말씀드린 적 있죠? 디지털 화폐. 요거는 지금 영국이랑 미국이 안 하고 있고 중국만 앞서간다. 자, 요거 기억들 나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래도 이제 작년 1월 달부터인가요?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결론적으로 파월이 연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중요한데 얘가 일단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미국 측의 이러한 디지털 화폐 관련된 뉴스는 이제는 조금 시간적으로 더 뒤늦게 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 대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랑 가상화폐 요거 두 개가 항상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 오히려 이제 이쪽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5천만 원 비과세 촉각. 일단 뉴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용 여부가 이제 촉각이 되고 있다. 5천만 원 비과세.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여 블록체인, NFT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깜짝아. 가상 자산이 화폐가 깜짝아. 아닌 만큼 기타 소득으로 과세는 하되 보호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이게 이제 그동안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있죠. 가상자산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뭐 이거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도 공약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내세웠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이른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과세 등의 현안들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윤석열 당선자는 일단은 5천만 원 비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 다음에 NFT 과세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아직 정부 내에선 결정된 것이 없다. 자, 이전에 정부에서는 이제 과세 방침까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NFT는 빠져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인데, 자, 만약에 이제 NFT 미술품으로 봤었을 때, 자, 만약에 이 미술 작품이 NFT 가상 자산으로 보게 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미술품으로 볼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요. 외국 작가 같은 경우는 세금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상 자산으로 보냐, 미술품, 예술 작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총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NFT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단은 가상 자산에 대한 활성화 공약, 일단은 비과세로 시작을 해가지고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그러니까 조금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게 많아요. 아까 이제 싸이월드 SNS IT 기업에서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한 획을 그을 수가 있을지부터 해가지고 요런 것들 가상 자산 시장에도 유니콘 기업 이런 게 이제까지 정부의 방침에는 되게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조금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아무튼 뭐 요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요즘 최근에 뭐 비덴트 중심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 잘 움직이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FT에 대한 이 과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하자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시장 흐름에서 NFT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게임 쪽에서도 관련돼서 신작 출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술품 NFT 잘 나갔었죠. 흥행을 했고,
거기 따라 가지고 뭐 K 옥션이라든지 서울 옥션도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흐름이 있었고, 이런 NFT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분명히 체크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NFT 플러스 게임 관련주들도 지금 내 지지 반등 구간 전 잘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이제 주했던 뉴스가 바로 이 총리 후보자예요. 이거랑 이제 제가 안랩이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자, 일단은 주말 안에 총리 후보자를 이제 선정을 좀 하겠다. 자, 요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 오늘 거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관료 출신에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 다음에 윤희숙 경제학자, 자, 그 다음에 박용만 대양상공회의소 전 회장 등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진석, 주호영, 김기현, 김명준, 김한길, 뭐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었고요. 자, 안철수 총리 후보설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너무 이제 과도한 욕심으로 비칠 수가 있다라면서 선을 끊는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안랩의 하락에 좀 영향을 준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언급이 되었을 때, 자, 그동안 뭐 안철수 관련주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테마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고 충분히 그 네임 밸류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딱 이 세 명이었어요. 반기문, 윤희숙, 박용만. 이거는 이미 시장에 테마가 있었고 예전에도 네,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 테마들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박용만 전 대한상공 회장님 관련주가 원래 오리콤이었어요. 근데 오리콤이 이게 아니라 이제 약간 그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요. 아, 얘 현금배당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록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무튼 요런 게 있어가지고 얘가 먼저 치고 나갔어요. 박용만 저 총리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얘가 딱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지엔코잖아요. 지엔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게 이제 큐로 애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윤희숙 장관 관련주가 이제 백광산업이랐다는 거.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오늘 제가 봤었을 때는 백광산업이나 지엔코로 수익을 좀 안전하게 좀 크게 낼 수가 있는 그 뉴스가 바로 이 그 총리 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총리설이 이제 주말이 발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모멘텀 시기적으로도 딱 알맞는 게 이제 반기문 관련주, 뭐 백광산업, 유인숙, 자, 요런 것들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꺼져야 되는 게 이제 알렉 같은 거였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얘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선거가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0일 날 이제 발표가 났죠. 누가 이제 안철수가 아니라 저기 윤석열이었고, 안철수와 공동 정부 수립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요, 정말 신기한 게도 이렇게 안 움직인 적이 없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막판까지 누가 될지가 정말 애매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판도를 바꾼 게 저는 이제 단일화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되었었잖아요. 정말 내 역사상 정치주 테마 역사상 이렇게까지 안 움직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원래 100일 전에는 대충 이제 저번 선거 때는 이제 뭐 문재인 후보가 거의 당선이 유력을 했었어요. 이미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그게 결과가 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도덕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정말 애매했던 흐름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안철수 쪽으로 다 이제 그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신선함이 있었죠. 왜냐면은 안철수가 이제 단일화라는 카드를 성공을 시키면서 그냥 혼자 이제 출마를 했었으면은 당연히 당선은 안 됐겠죠. 그러면은 지금도 아무 자리를 못했을 건데, 단일화라는 카드를 이제 성공시키면서 안철수가 국무총리설까지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인수위원회 대표예요. 대표직을 맡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배고프다 갑자기. 3월 10일 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3월 10일에 이제 바로 인수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3월 10일 날 얘기가 나왔고 3월 10일도 이제 상승을 줬고 3월 11일 날 다음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4일 날 안철수는 인수위원장에 임명이 돼요. 이 기대감으로 실질적으로 오른 게 요 파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영상 다 찍자마자 바로 밥 먹어야지. 자, 이 파동은 바로 단일화 성공, 그 다음에 바로 인수위원장, 공동정부, 자, 요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게 요 파동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 파동이죠. 엄청 갔잖아요. 자, 이거는 일단은 요거를 전제로 한 이 눌린 구간에서가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엄청 샀어요. 언제부터? 3월 14일부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3월 14일 이후부터 눌림이 왔었는데 시작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눌린 구간 포함한 바로 어제까지 외국인이 엄청 샀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모멘텀을 전제로 한 수급으로 봐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알렙이니까 이렇게 알렙에 외국인이 사니까 이만큼 갔어요. 아니었으면은 원래 테마로 오면은 원래 대장주는 이제 써니전자, 까뮤 ENC 같은 게 조금 가다가 좀 말거나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주요했던 게 결국 이 수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알렙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인이 엄청 담았다. 자, 그럼 3월 14일 날 담기 시작을 해가지고 1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수를 가져갔어요. 이 알렙이라는 역사상 이런 수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크게 샀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게 바로 나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눌린 기간에 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더 샀거든요. 자, 이때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은 정말 간단하게 자, 장 시작하고 거래원이 처음에 나올 때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기관은 2차전지를 엄청 사고 외국인은 알렙을 엄청 사는구나 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 외국인이 계속 샀어요. 이날도 사고요, 이날도 사고, 이날도 사고. 그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거래원을 확인하면 딱 나와 있어요. 일단은 외국인 거래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한 쪽을 보게 되면 되는데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총리 후보가 이제 주말에 나온다라는 이제 모멘텀의 이제 시한적인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안 산 날이었어요. 그게 아침에 딱 확인을 했었을 때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확인하기 제일 편한 거는 외국인 거래사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신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확인하기가 가장 빠르고 편한데, 오늘 확인을 했었을 때는 얘네들이 매도를 안 했고 대신에 그동안과 다르게 오늘은 외인 거래원과 그 다음에 신한이 매수를 초반에 안 가져갔었어요. 그러면서 잠정 집계에 여기 잠정 집계가 뜨잖아요. 외국인이 매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으로 봐야 되는데 처음으로 매도를 보였어요. 오늘 처음으로 14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거의 프로그램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오늘 그게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시작하자마자 좀 팔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실제적으로 거의 2분부터예요. 공구 2분. 그러니까 오늘은 얘는 오늘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매매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이것도 그동안에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은 주겠지만 오늘 고점이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런 거는 당연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그동안 약간 사이다 같은 움직임이었어요. 막 희망 고문도 안 해요. 그냥 올라갈 때 확실히 올라가고 빠질 때 확실하게 빠져주는 되게 진짜 깔끔한 종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수급 확인도 되게 쉬웠고요. 뭔가 뭐 속임수나 막 어려운 게 되게 없었어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는 충분히 수익을 누가 더 많이 내냐 싸움인 거지, 이걸로 물리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오늘 뮤직하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선전 많이 하잖아요. 미래에겐 뮤직하우란 판타스틱 이러면서 이제 CF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직접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해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좀 시간이 되면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자,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일단 이쪽 생리를 잘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기사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뮤직하우가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서비스로 도약을 한다라는 뉴스고요.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하고 연내에 본격적인 현지 공략에 나선다라고 24일 밝혔다. 자, 그리고 뮤직하우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평가다. 어디? 미국 시장. 미국은 전 세계 음악 시장 1위 국가잖아요. 빌보드 차트. 네. 자,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음악 펀드 시장은 존재하고 있으나 뮤직하우와 같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직접 음악 저작권을 수익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장은 없다. 자, 오늘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돈 버는 SNS.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런 것들로 해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뮤직하우도 그런 개념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일단 팩트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직하우 등장은 미국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자, 미국 뮤직하우는 한국의 케이팝 노래들을 넘어서 미국 팝 등 해외 음원도 수급할 예정이다. 요게 만약에 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사부터 다 읽고, 자, 초기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사로 하나 시스템도 함께한다. 자, 미국 법인의 60억 원의 규모의 시드 투자를 결정하고 현지화를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약간 좀 생뚱맞죠? 방위산업 쪽의 하나 시스템, 우주항공 쪽의 하나 시스템이 아니라 뮤직하우의 하나 시스템? 네, 일단은 하나 시스템이 이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저도 이제 요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것들 좀 언급을 드릴게요. 스택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뮤직하우의 투자 중단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요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뮤직하우 유니콘 눈앞 기업가치 8천억 원. 이게 왜 8천억이냐고 하면은 자, 이 사모펀드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한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천억 원대의 이 회사 가치는 8천억으로 치솟으며 단숨에 유니콘 기업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모펀드의 2천억 원의 규모의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라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투자 중단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지난해 하반기 뮤직하우에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서 실사를 진행을 해왔다. 자, 그런데 실사 중단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사 중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고 뮤직하우에 대한 실사를 아니고 투자 마무리 위한 막바지 논의 과정에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 2천억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8천억까지 기업 가치가 단숨에 올라간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아직까지 확 진행이 된 건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하나 시스템과 함께 미국 현지화를 연내에 추진 중이다. 자, 요렇게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제 뮤직하우가 국내에서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은 2021년 뮤직하우 누적 거래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니까 저는 국내에서 충분히 잘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2023년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장 준비. 자, 요렇게 해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아니라 이제 뮤직하우의 누적 거래액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자, 요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빠졌죠. 이렇게 저작권 수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 수익 모델 뮤직하우가 미국에도 그러니까 처음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충분히 성공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자, 요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뮤직하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가 이제 트리거로 작용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이 투자 2천억.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에 60억이랑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투자 중단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는 순간 있죠. 그게 저는 트리거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잠시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이 관련돼 가지고 저는 이 뮤직하우 관련주는 좀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뮤직하우까지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